쌤이요. 자, 어느새 10월이죠? 10월이면 뭡니까? 슬슬 이제 입시 설명이 시작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고등학교 입시 가이드 1편입니다. 바로 여고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고 생활은 아무래도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장점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장점 첫 번째, 바로 학교 생활이 겁나 즐거워요. 아마 3월에 입학하셔가지고 아마 3일도 안 걸릴 겁니다. 자기랑 마음 맞는 친구 한 서너 명 사귀는 건 3, 4일도 안 걸려요. 자, 그러면 학교 생활 내내 그 세네 명이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가면 내내 아마 카톡 할 겁니다. 패매하고 밤 늦게까지 그냥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갖고 막 완전 영혼의 수다를 떨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월 지나서 한 4월쯤 되면 어떻게 돼? 서로 이제 다 세력이 생겼잖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저쪽 세력이랑 우리 쪽 세력이 반목이 되죠. 그러면서 이쪽 세력을 까면서 우리의 유대감이 더욱더 돈독해진단 말이야. 이게 개재미있거든. 여기에 대한 주제는 뭐 공부든 입시든 연애든 그냥 일상이든 그냥 맨날 즐거워요. 같이 다니면서 하루하루가 되게 충만하고 그리고 유대감이 진짜 개쩔어.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고 그게 3년을 가요. 그래서 진짜 친구 사귀기에는 여고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자극이에요. 바로 여고에 들어갔을 때 정말 완전 밑바닥이 아니고서는 무리를 형성을 했을 때 한두 명이 무리 안에서는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그냥 거기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나도 그냥 공부 다 같이 공부 이렇게 해서 다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 바로 수행평가나 조별과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왜냐? 뭐 예를 들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째 막 너네 안 해 어쩔 빵점이야 이런 애가 되게 있어요. 그런데 여고는 수행평가나 조별과제를 할 때 그 마음에 맞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막 밤새도록 떠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 자체에 대해서 자극받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장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여자 고등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좀 여성스러운 면을 가진 학생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좀 여성 비율이 높은 학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유아교육과, 스튜어디스, 간호학과 이런 쪽으로 많이들 진학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관련 학과 같은 경우는 꽤나 노하우를 많이 쌓아두고 계신 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활동 같은 게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드디어 나올 겁니다. 단점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단점 첫 번째는 아이들이 주변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이따가 이제 더 단점을 얘기할 건데 이런 단점들은 다 이거에서 다 기원을 한 겁니다. 친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얘 이 문제 푸네? 나도 풀어야지. 얘 수행평가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얘 암기 시작했네? 나도 빨리 암기해야지. 이러고 자빠졌어요. 너한테 맞는 공부가 아닌데, 너한테 맞는 방법이 아닌데 그냥 친구가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불안하니까.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내신 따기가 개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걸을 타선이 없어. 깔아주는 애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 같은 건 특히 더 그래요. 수행평가는 정말 애들이 다 막 영혼을 막 갈아 넣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다들 퀄리티가 높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필평가로 그럼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문제점이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고가 특히 좀 지필평가의 문제가 지엽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 왜 그러냐? 만약에 전교권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전교권 학생의 공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왜 애들이 자퇴를 하느냐라고 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100점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100점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칩시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맨 처음에 개념 정리 빡세게 하고 암기하고 암기할 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까? 문제풀이하고 문제 정말 지겨워질 때까지 풀고 나면 그 다음 뭐 할까? 이제 오답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학습을 완벽하게 맞춰가는 과정의 맨 끝이 뭐죠? 암기예요. 모든 걸 다 암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여고 애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해요. 자, 문제가 여기 있어. 그럼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엄청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암기를 하는데 그럼 시험 문제가 딱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저 진짜 엄청 열심히 외웠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던데요? 뭐 논리력만 측정하는 문제 내셨던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그 말을 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바로 킬링 문제로 논리력보단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이들은 좀 더 지엽적인 부분을 누가 잘 암기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해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바로 뭐냐? 바로 아이들이 지엽적인 부분에 암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논리력이 상실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능 점수를 따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즉, 내신에 정말 몰빵하게 돼버린.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오지게 쓰고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나중에 3학년 되면 모의고사 성적도 안 나오니까 현타만 오지게 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수행평가랑 학교 생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번 모여가지고 그냥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써요. 이런 게 결국 학습적인 누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현상이 있죠. 전교 1등이 외우네? 아, 나는 다 준비가 안 됐지만 나도 외워야지. 이러다 보면은 그냥 걔는 정체야.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점인데요. 마지막 단점은 장점 마지막에 반대되는 경우인데, 남성 지향적인 과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사실 이공계가 너무 뜨고 있어가지고 이과 쪽으로 진로를 잡은 여학생도 굉장히 많은데 학교 측에서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비책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화학공학과는 그나마 좀 나아. 화장품 계열이니까. 그런데 기계과, 건축과 이런 거는 진짜 학교에서 동아리를 아이들끼리 만들고 선생님도 뭐 잘 몰라, 입시 사정을.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이런 게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입시에서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고는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단점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여고가 다 이렇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려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좀 잘 알아보시고, 알아보실 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선배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선배한테 이 영상을 보여줘봐.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런가? 그렇다 그러면 가지마.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좀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교 가죠. 이크조!